안녕하세요. 저는 노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플래닛 아쿠아와 노인혁명이란 주제입니다. 플래닛은 잘 아시다시피 행성이란 뜻이죠. 아쿠아는 물, 물의 행성과 노인혁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멀리 우주에서 찍은 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지구 사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면 거의 뭐 바다 아니에요. 사실 그 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구지만은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라기보다는 수, 물의 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물 아니에요. 아, 이게 어저께 조선일보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 미국 그 퍼시픽 팰리세이즈라고 거기 헐리우드도 가깝고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 있는 유명한 거기 LA의 부잣집 동네입니다. 여기 이 만 가구가 탔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 허리케인 같은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타버린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이동을 하고 또 호주에서 큰 화재가 나서 호주의 몇 분의 1이라는 땅이 말이에요. 타버리고 이런 게 옛날에는 어쩌다 한번 일어났는데 요새는 그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려할 학자들이 많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그 돋보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저는 이 제레미 리프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레미 리프큰은 그 작년 말이죠. 플래닛 아쿠아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번역이 되어 나온 책입니다. 저는 이 플래닛 아쿠아를 나오자마자 보고 야 이거 정말 참 어? 이 책은 내가 다시 한번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플래닛 아쿠아 지구라는 거는 어, 땅에 대지에 흙의 구란 말 구체 뜻인데 수구라는 거는 물로 된 구체란 말이에요. 영어로 earth라는 건 뭡니까? 땅, 토지, 육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 사니까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 기후 변동이라든가 지구 생명체 유지라든가 모든 것의 핵심이 땅인 줄 알았는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게 땅이 중심이 아니라 바다가 중심이 아니냐, 물이 소위 생명체의 중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은 땅이 아니라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구의 수권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리프콘이라는 사람은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 인류의 6천년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가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도래할 것이며 이런 영향이 인류는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걸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2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서부터 11월까지 어, The Age of Resilience라고 그래가지고 어,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을 내가 한 4개월 동안 아마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주제는 뭐냐면 재야상화되는 지구에서 생존을 다시 상상한다. Reimagining, Reimagining Existence on a Rewilding Earth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돼서 어, 사람들이 책은 많이 산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이렇게 읽혀지질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이 이렇게 쉬운 책이 아니거든. 내가 이걸 아마 한 7회인가 8회야만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7, 8회 갖고 얘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이 지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리프킨이 질문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인류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그 리이매지닝 그 다시 지구를 상상하면서 말이야. 야성화되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지금 인류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그걸 제레미 리피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말이에요. 또 세계적인 저명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지구 차원에서 세상을 보더라고요. 가장 그 대표적인 젊은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 아니야. 유발 하라리. 유발 시럴이죠. 하라리죠. 유발 하라리. 그 사람도 밑군의 그 몇 분의 그 대표적인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응?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핵심적인 질문 21개. 그리고 최근에 넥서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난 넥서스를 먼저 얘기할 거 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 책이 더 본질적인 것 같아가지고 넥서스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AI 쪽에 핵심이 많이 들어가 있고 리프킨은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서 리프킨의 책을 먼저 얘기를 하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생각을 한 것이 이 책을 보고선 인간의 역사와 이야기는 말이에요. 참으로 감동스럽고 가치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부모, 내 형님들의 살아온 역사, 그리고 내 자식들 해외 나와서 자라고 있는 얘들 삶. 이 모든 게 고생도 많았지만은 자식들 키우고 자라고 학교 보내고 취직시키고 막 결혼시키고 이 과정이 그런대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갔다가 저는 봅니다. 물론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왜 불행만 있겠어요? 행복도 많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지구에 살아있는 삶의 감동, 행복,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수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자연이 온전히 존재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위험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 생각이 깊은 학자들의 또 정치가들의 생각입니다. 엘고가 벌써 수십 년 전에 지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엘고가 미국 부통령 그만두고 부통령의 대통령에 신경 안 쓰고 이 사람은 환경 운동에 돌아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 그, 그 엘고의 뒤를 따른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제1의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다시 말하면 그 뭐야, 이 책 지금 이 플래닛 아쿠아나 이 모든 그 제레미 디슨의 책이나 또 모든 어, 유발 하랄의 책은 한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게 누가 맺히면 내가 맺히면 이걸 생각을 들은 거는 불교 철학이었어요. 불교에서 연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한 게 불교의 연기예요. 사실 연기론이에요. 그 연기론을 과학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과학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묘사한 책이 플래닛 아쿠아였습니다. 내가 작년 연초에 내가 누구냐 그 젊은 아주 그 활동가 있죠. 응? 스웨덴의 활동가, 응? 스웨덴의 젊은 활동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클라이밋이라 기후책이라고. 거기에 표지에 두 페이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 중 CO2,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와 가스 등의 온실가스 농도는 남극에서 나무가 자라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20m 높았던 시기 이후로 수백 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어, 이게 빙하가 다 높고 그렇게 되면은 한 20m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에 거쳐 서서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어, 이
변화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에 생각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최근에 너무 빨라진 거예요. 이 변화가. 쉽게 말하자면은 CO2, 아산화질소, 메탄, 뭐 오존은 지금 뭐다 사라져 버렸지만 말이에요. 지구 표면 온도, 해양 산소나 뭐 등등 인구 물도, 바다의 그 산성화, 이 모든 게 빙하 녹는 속도, 이 모든 게 서서히 평행선을 갖고 수백몇 년, 수천만 년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6.25 때 그 6.25 직후에 그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 지금 다 자동차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다 고기 먹고 살아요. 다 해외여행 다니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변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이 제레미 리프킨의 모든 책들의 일관된 이야기. 이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 1980년에 뭘 썼냐면은 엔트로피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당시 너무 획기적인 책이었는데 그 1980년도에 엔트로피 책을 쓴 이후로 계속해서 쭉 위대한 책들을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양반의 나이가 들어서 지금 80 아니에요. 45년생이니까 80이 돼가지고 더 과학적인 엄밀한 데이터하고 더 광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쓰는 거 보고 정말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먼저 그 회복록 시대, 이 플래닛 아쿠아를 얘기하기 전에 회복록 시대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복록 시대는 크게 4부로 되어 있는데 전에 내가 강의한 책이죠. 제1부에서는 말이에요. 제6의 멸종시대가 1부 타이틀인데 제1부 제6의 멸종시대로 끌고 간 효율성, efficiency죠. 효율성에 덫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찾을 것인가. 이거를 연력학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1부에 캐피탈리즘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올 얘기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2부는 인클로저,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옛날엔 땅을 땅만 서로 갈라 먹었는데, 인간이. 요새는 그 바다도 자꾸 갈라 먹잖아요, 바다도. 응? 공해가 좀 많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바다를 갈라 먹고, 그 다음에 시간, 인간의 시간, 그리고 공간, 유전자 풀, 전자기, 이 전자 그 스펙트럼 있잖아요. 응? 이 모든 걸 거의 지구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말이에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걸 거 없이 돈만 된다 하면 모두를 상품화하는데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현실이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좋아졌죠. 많이 인간의 생명도 길어지고 다 좋은 점이 많은데 삶의 질이 더 바빠지고 사람이 더 피곤해지고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고대가 살고 있고 더군다나 위기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손자의 삶이 지금처럼 지속될 것인가? 그 아무도 못 믿어요. 지금처럼 시대가 바뀌고 AI가 우리가 AI를 지배하지 못하고 AI의 도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음 세대를 도저히 지속 불가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계 제1급의 프로그램 설계자들, AI 설계자들, 그리고 생태학자들, 기후학자들,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기에는 젊은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2부 얘기고 제3부는 우리가 지구 차원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새롭게 발전한 사회 생물학을 근거로 요새 생물학 시대 아니에요. 인간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사자나 꿀벌도 바이러스나 곰팡이도 모두 자기 역할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생명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데믹 이런 게 한번 잘못 들어오면은 모든 게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정지돼. 근데 위험한 거예요. 다른 곰팡이라도 하찮은 바이러스라도 그거를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어요. 같이 살아간다는 지혜, 같이 공존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은 인류가 The Age of Resilience, 회복력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했어요. 이 거버넌스 문제가 이 플랜 아쿠아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리프키는 인간 의식의 발전 단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이거를 바이오필리아란 말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바이오필리아. 즉 생명의 실천을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된다. 이 바이오필리아 속에는 곰팡이, 바이러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존재하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에 그 생명의 그물이 빠지면은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내가 강의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레이너 아쿠아에도 설명을 하는데 오원 버필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식, 생명 의식의 출현과 발달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인간은 말이요. 모든 게 수렵 채취 시대에는 말이에요. 분화되지 않는 거대한 일치감의 시대다. 그래서 바위하고도 하늘하고 딸, 곰 모든 것이 서로 나와는 또 다른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호 존중하고 살았어요. 곰도 이렇게 무시 못했습니다. 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호랑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미생물, 심지어는 나무 토막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쥐도 마찬가지. 그래서 분화되지 않는 거대 일치감의 시대. 이건 전 인류가 거의 같은 그런 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산업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1800년대부터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이 좀 자연으로부터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200년 지속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2, 300년, 한 200, 한 50년 되는 시대 사이에 세상이 싹 바뀌어버린 거야. 인구가 폭발했고 공해가 폭발했고 바다의 산호초가 다 백호 현상이 일어나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말이야 물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때 어린 시대에는 말이야 우리 집에 거기 마당에 펌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집이 다 그래요. 한 집에 있지 않고 마을에 펌프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거기서 다 먹었는데 지금 물이 안 나와. 우리 경북가도 물이 안 나오고 어딘지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가면 더 오고 유럽 가면 더 오고 말이에요. 미국 가도 전부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거의 3분의 1, 반이 사라졌다나 3분의 1이 사라졌다나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지금 아프리카는 말도 못하고 아프리카는 말도 못하잖아요. 물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전 책에서 회복론가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자연계와 친족 관계를 다시 재확인해야 되겠다. 크게 보면 인간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고양이도 기르고 개도 기르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아주 좁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다른 생명체와 또 공감의식을 많이 느끼는 거 없고 환경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고 내가 참 많이 고맙게 느낍니다. 그래서 회복력 시대라는 거는 말이에요.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에서 지역 생태계에 대한 책임으로 저는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뭐야 동해바다에 뭐야 저기 뭐 석유 나온다고 떼부터 된다고 좋아하지만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석유가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는 부자가 되어 좋은데 이 석유가 가스가 CO2가 우리만 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만 괴롭힙니까? 전 지구 생태계에 다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퍼시픽 펄리세이지가 말이에요. 그, 그 유명한 거기 펄리세이지가 나도 가봤지만은 팰리세이지라고 그래요. 유명한 거기 부자 동네예요. 헐리우드도 가깝고 산타모니카 해변도 가깝고
참말로 그림 같은 동네인데 그게 물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만, 만 가구가 탔대. 문제는 오른쪽 사진을 보면 말이에요. 지구는 크게 세 가지, 에,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트모스피어. 그러니까 이 공기권이에요. 이 공기가 넓은 것 같지만은 지구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지구를 농구공 크기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색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니스를 바른다 그러면 그건 니스 두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공기권이라는 게, 공기라는 게 그렇게 얇아요. 우리 그 공기권이라는 게 생명권이라는 거죠. 산소가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거. 그것도 꼭대기 올라가면 추워서 뭐 새도 잘 못 날아다니겠단 말이에요. 이 얇은 데다가 온갖 땅 속에 들어가 있던 CO2가 뭐건 불 속은 뭐건 다 지구에 내놓는 건데 그게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다른 건 괜찮은데 바닷물을 덥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빙붕 빙하 최 녹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20m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육지동물이 살겠습니까? 물론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서의 성층권, 공기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땅, 리소스피어라는 거, 이 우리가 이 지구, 흙이죠. Earth라는 건 이 지구도 지금 우리가 농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참 그게 뭐야 땅을 비료를 주고 그래가지고 많이 키워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농업혁명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당한 큰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나니까는 그 돌아오는 게 커다란 열병, 응? 많은 병이 이런 식물, 이 식물 때문에 식물이 사라지면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뭐야 이 리프킨을 말이에요. 아쿠아, 수권, 하이드로스피어, 이거 플래닛 스코어라고 플래닛 아쿠아라고 하는데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요즘 뭐 상어나 혹은 저기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학자들이 뭐 몇 가지 뭐야 펭귄이라든가 바다 상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태권은 좀 알아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많이 사라졌어야 이런 걸 알지만은 바다에 정교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최근의 학자들이고 또 오늘 다음부터 저 얘기할 플래닛 아쿠아의 내용인 거예요. 이 호모사피엔스의 정신 이거는 근데 wired for adaptivity 타고난 적응. 응? 우리는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과연 현재 우리 인간 종의 적응 역량은 지구 온난화가 지구 물의 순환을 바꾸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최대의 질문이다. 이 얘기는 전에 강의한 어, The Age of Resilience, 회복능력 시대에 나온 구절이에요. 격변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성은 분명 우리의 강점이다. 우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생물적으로 만든 것이 적응성이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자는 얘기. 응? 그러면 노인혁명이라는 게 뭐냐? 아유, 시간이 큰일 났네. 빨리 얘기를 할게요. 노인혁명이라는 거는 노인이가 장점이 많잖아요. 나름 장관 생활을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고, 응? 또 요즘에 새로 등장하는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순수하고 정의롭고 정질적이다. 또 그들은 경제력도 있다. 이런 등등의 노인의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Does Wisdom Increase with Age? 또 에이징 웰이라는 유명한 책. 조지 베일러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 물어봤어요. 내 나이 또래죠. 75세 이런 하버드 출신자 수백 명에게 물어본 거야. 노는과 지혜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지혜로워졌다고 대답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감 능력이 늘고 또 모순과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과 참을성이 많고 또 아무래도 자기 중심 나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 우리가 거기에 뭐 태극기 노인도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태극기 노인도 잘만 그들을 설득만 시킨다 그러면 말이에요. 활동에 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왜냐면 내 친구들 아니에요, 친구들. 이거 내가 알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 내가 이 환경 얘기를 하면 꼭 내가 김종철 선생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내 또래 그 영남대 교수던 분인데 녹색 평론을 썼어요. 자기를 창건을 해서 이 양반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020년 동안 172호의 책을 쉴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도 이 양반한테 많이 배웠어요. 난 같이 그때 대구에 김흥대학원에 강사를 했었는데 나는 대학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기업으로 도망갔고 이 양반은 꾸준히 대학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이 영문학자가 환경운동가가 된 거예요. 지금 나온 얘기 거의 대부분에서 나와요, 사실.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명을 책을 못 썼죠, 이 양반은. 결론적으로 플래닛 아쿠아는 어렵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나의 작업은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와서 노인들이 세계적 위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려는 것뿐이다. 이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물론 한국의 활동가들도 훌륭한 지침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유명한 활동가 그레타 쿠툰베리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에 클라이맥 북 기후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교육한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한다. 다 옳은 얘기예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 다 지당한 말입니다. 문화등장을 피한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얘기예요. 식물 속 위조 식단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미세프티칼 모든 어떤 학설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지구 생태적 위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의심을 품고 봐라. 그리고 항공여행도 좀 피해라. 덜 사고 덜 쓴다. 이 몇 가지 말이지만 여기에 이런 데서 각자 노인들이 자기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씩 실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